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 5영공 2단계 영문법 의문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문문은 무엇 하세요? 혹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을 가진 물음표와 함께 쓰이는 질문을 하는 문장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문장의 구조는 무엇으로 시작했죠? 은는이가에 해당되는 주어가 먼저 위치하고, 그리고 이 문장의 주인공, 주체자가 하는 움직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다음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표가 찍힌 문장을 물음표를 붙인 질문을 하는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다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동사를 먼저 쓰고, 그리고 주어를 쓰면 묻는 표현이 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문문의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비동사가 쓰인 문장을 살펴볼 건데요. 비동사의 해석은 무엇이다 라는 해석이었죠.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해서 비어있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군가가 꼭 채워줘야 됐어요. 비동사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바로 보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보어이다 라고 비동사의 문장이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비동사는 주어 자리에 누가 쓰였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졌었습니다. 주어 자리에 1인칭 단수명사에 해당되는 I를 사용할 경우에 무엇이다 라는 뜻의 비동사는 M이라는 형태로 쓰여야 하고, 역시나 무엇이다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무엇의 자리를 채워줄 보어가 뒤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2인칭 단수인 you 혹은 여러 개를 나타내는 둘 이상의 수를 나타내는 복수명사의 주어가 쓰였을 경우에 비동사는 are이라는 형태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뒤에 무엇에 해당되는 보어 자리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주어 자리에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의 인물,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쓰였을 때, 단수 명사가 쓰였을 때는 우리가 s가 붙은 is를 사용했고, 또한 보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의문문의 형태를 볼까요? 주어는 보어이다 라는 일반적인 평서문이라고 부르는 이 문장이 물음표를 붙이면 주어는 삐리리인가요? 이 무엇에 들어가야 할 자리는 아까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였죠? 그래서 보어인가요? 라는 질문을 나타내는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동사와 주어로 바뀐다면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의문문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어를 받는 비동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1인칭 단수명사가 왔을 때 맨 앞에 am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주어와 동사가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는 그대로 보어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역시나 나머지 보어를 그 뒤에 써주면 되는데, 주어와 동사 보어의 위치가 동사 그리고 주어 그리고 남아있던 보어는 제자리에 그대로 위치합니다.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뀌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2인칭 단수 you나 둘 이상의 수를 나타내는 복수명사 단어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도 are이라는 형태를 먼저 써주고 are you 하고 무엇이라는 보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인칭 단수명사는 동사에 s가 붙었었죠. 그래서 is라는 비동사를 쓸 경우에는 주어를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명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워주고 나머지 보어까지 써줘야 빈칸 없이 완성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일반적인 평서문과 의문문의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인칭 단수명사 I가 쓰인 문장의 예시로 I am a worker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입니다. 보어 자리에 나온 a worker, 직장인이라는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입니다 라는 문장에 I am a worker 이 쓰였는데요. 자, 이 문장을 바꾸는 건 아니고 우리가 am 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Am I stressed? 라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고 물음표를 붙인 의문문의 형태가 쓰였죠. 그래서 Am I stressed? 라는 표현은요. stressed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두 개였습니다. A worker 이라는 명사거나 혹은 형용사거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한 단어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Am I stressed? 라고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가요?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비동사의 의문문 형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I am 이라고 시작하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am I 라고 바꾸고 물음표만 붙여주면 되는데요. 자, 2인칭 단수 you와 혹은 복수명사가 쓰인 예문도 살펴보면요. You are stressed.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you are라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면 Are you a worker? 이라는 질문으로 당신은 직장인인가요?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re you a worker? 이라는 질문에 Yes, I am a worker 이라고 답변할 수 있고 Am I stressed? 라는 질문에 Yes, you're stressed 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비동사의 예문을 보면요. It is stressful 이라고 해서 it은 대표적인 3인칭 단수명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것이라는 뜻을 가졌고 이 그것이라는 뜻에 맞게 is, s가 붙은 단수, 수일치를 해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it is stressful 이라는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stressful 이라는 단어와 stressed라고 쓰였던 아까의 예문에 쓰였던 이 단어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stressed 해서 ed가 붙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stressful 이라고 할 때는 스트레스가 많은 혹은 스트레스가 가득한 어떤 스트레스 덩어리의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It is stressful 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 스트레스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이다. 스트레스 덩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볼까요? 의문문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동사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주어를 썼었죠. 그래서 Is it stressful? 라고 얘기하면 그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인가요? 어떤 그게 스트레스 덩어리인가요?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무엇 하다 라는 뜻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 문장이 의문문, 물음표를 붙인 질문으로 바뀐다면 하다라는 표현이 무엇 하세요? 라는 뜻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평서문에서 주어 자리에 I와 U를 포함한 여러 개, 둘 이상의 수인 복수명사가 쓰였을 때는 일반 동사는 그대로 동사 형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됐었죠. 자, 그리고 3인칭 단수명사 아까 it과 같은 나와 너를 제외한 하나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경우에 동사에 무엇을 붙였나요? 네,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서 우리가 수일치라는 표현을 해줬었습니다. 이제 이 두 문장의 형태를 우리가 의문문으로 바꿔볼 건데요. 의문문의 형태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문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부정문의 형태를 만들 때 일반 동사는 do나 does를 빌려와서 여기에 not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원형을 써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일반 동사가 먼저 앞에 나와서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주지 않고 의미를 가진 동사는 그대로 보존하되 동사가 먼저 나가줘야 의문문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대신하고 있는 do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do you or do I?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요. 3인칭 단수명사가 쓰였을 때는 우리가 동사에 어떤 거 붙였었죠? s를 붙였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동사의 원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스위치 표현을 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써주고, 그럼 스위치는 어디로 갑니까? do에 es를 붙여서 여기에 수일치를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부정문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형인 did도 앞에 표현을 해주겠죠. 시제도 앞에다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do나 does가 쓰였을 때는 수일치와 상관없이 주어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는 어떻다? 원형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예문으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I have a pet 이라고 해서 우리가 pet 이라는 단어는 반려동물을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릅니다. 키웁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I have a pet 이라는 이 문장을 질문으로 바꾼다면 Do you have a pet? 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have가 직접 주어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대신 쓰는 do를 사용하고 주어 그 다음에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원형의 형태로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인칭 단수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도 평서문은 she라는 것 또한 나와 너를 뺀 제3의 인물 한 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녀. 자, 그러면은 동사 have가 아니라 s가 붙어 있는 has의 형태로 수를 일치시켜주고, 이 또한 질문으로 바꿀 때는 수일치를 맨 앞에 대신 쓰고 있는 동사에 es를 붙여 does로 시작하는 Does she have a pet? 이라는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does she라고 했을 때 이 does의 수일치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뒤에 동사의 의미는 항상 원형으로 쓰인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엔 의문문에 주로 사용되는 의문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의문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 what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hat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 혹은 어떤, 무슨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여기서 제가 의문 대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이 우리는 대명사라는 뜻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우선 대명사라는 단어는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였죠. 그렇다는 것은 명사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주어 자리는 문장의 주로 맨 앞에, 동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즉 타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목적어라는 을로 해석되는 자리에도 올 수 있었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비동사 예문에서 확인한 보어 자리라는 무엇이다 라는 비동사의 의미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보충해주는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문 대명사라는 이 what 또한 명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의 의미, 목적어 자리의 의미, 보어 자리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건데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예문은 What is your name? 이라는 문장을 써서 우리가 의문문, 물음표가 붙는 의문문은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의문사가 가장 먼저 맨 앞에 쓰이게 돼요. 그래서 what을 가장 먼저 썼고요. 그리고 동사인 is, 그 다음에 주어, 당신의 이름, 에 해당되는 주어를 그 다음에 써줬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우리가 What's your name? 이라고 우리가 회화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what이라는 이 의문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대신하고 있느냐? 비동사가 쓰였을 경우에 은는이가 주어가 이미 쓰였고 동사인가요도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다라는 의미를 보충해주는 누구처럼? 보어로 쓰인 거죠. 옆에 예문을 또 볼까요? What do you do? 이라는 문장이 쓰였는데요. 역시나 동사와 주어의 구조로 의문문이 쓰이는데 의문사가 쓰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쓰인다. 그래서 What do you do? 라는 문장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일반 동사의 의미가 보존되기 위해서 직접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신 쓰는 동사를 사용했고요. 그러면 대신 쓰는 동사에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다? 동사 원형에 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는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해석해야 할 단어는 진짜 동사 자리에 있는 동사 원형이죠. 두라는 단어는 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하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의역해서 무슨 일 하세요? 라는 뜻을 가질 수 있고 곧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의문사 who인데요. who는 누구, 어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역시나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이가 주어 자리,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 자리, 그리고 무엇이다 라고 해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보어 자리도 가능하죠. 자, who are they? 라는 문장이 쓰였는데요. 누구인가요? 의문사를 가장 먼저 써주고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동사 주어의 형태로 써서 인가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they는 그들이라는 표현이죠. 혹은 그분들이라는 존칭도 가능하죠. 영어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are they?라고 하면은 그들은 누구인가요? 해서 비어있는 이다의 자리에 우리가 누구라는 보어 역할을 대신하는 의문사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who do you go with?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do you go with? 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사 주어 비어있는 대신 쓰는 동사와 진짜 동사의 의미 go, 가다, 진짜 의미에 해당되는 가나요 라는 해석으로 해줘야겠죠. 그러면 누구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인 것이냐,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가 아니죠. go는 자동사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았고 가다 자체에도 불완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전치사라는 게 쓰였어요. 전치사 또한 누구와 함께라는 뜻으로 비어있는 의미가 있었죠. 이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줬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명사였습니다. 이 명사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자리다, 목적어에 해당되는 자리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who가 이 목적격에 해당되는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누구랑 해서 전치사와 해석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누구랑 가나요? 라고 했을 때 누구라는 표현이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 누구에 해당되는 단어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Who do you go with? 이라는 문장은 누구랑 가세요?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의 형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따로 문장을 통째로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Who do you go with? 이라고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의문사 which예요. which는 어느 것, 어느 쪽이라는 뜻을 가진 역시나 의문 대명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둘 이상의 선택사항이 있다는 전제하에 쓰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 중에 어떤 것, 어느 쪽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which라는 의문사예요. 자, 예시 문장을 보시면 which is better 이라고 나와 있죠.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어떠한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이 더 낫냐 라는 질문을 쓸 때 그때 which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 라는 해석을 보시면 은는이가 라는 것은 누구 역할이었죠? 주어 역할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명사가 동시에 의문 대명사 which가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뒤에 따로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 의문사가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이 동사 뒤에 나와야 될 건 뭐였죠? 비동사 뒤에는 그냥 보어 자리가 단순히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이라는 형용사가 쓰여서 어느 쪽이 더 낫나요?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Which do you like the most? 라는 문장을 보시면요. Do you like?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건 like 대신 나온 동사였고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어 다음에 진짜 의미를 가진 동사 원형 like 해서 우리가 좋아하나요? 라는 해석으로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나요? The most라는 거는 가장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가 수식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부사는 대표적으로 꾸며주는 자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수식어 자리에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였죠. 자, 여기서 그러면 어느 것이라는 이 의문 대명사는 을을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의문사 when은 언제라는 뜻으로 대명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요. 부사의 역할은 수식어 자리에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수식어 자리라는 것은 필수가 아닌 자리였죠. 우리가 문장에서 필수 자리라 하면 주어와 동사가 대표적인 필수 자리였고 그 뒤에 어떤 보어나 혹은 목적어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로 받아서 이것 외의 것들을 다 수식어 자리, 필수가 아닌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보면요. When is checkout time?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퇴실 시간 이 해서 은는이가에 해당되는 주어 그리고 동사이다 라는 것이 먼저 쓰였기 때문에 인가요? 라는 해석으로 쓰였고요. when이라는 언제라는 단어는 의문사이지만 보어 역할인 명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요? 해서 비동사와 함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문은 When do you get up? 이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의문사가 1번으로 쓰였고 동사, 주어, 그 다음에 진짜 의미를 가진 get up, 일어나세요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자, 근데 get up이라는 단어는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더 이상 올 것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를 누가 채워줬습니까? 수식어가 채워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 더 이상 올 공간이 없는 이 자리에 또 추가된 이 의문사는 대표적으로 수식어 자리에 왔다. 주어와 동사를 뺀 나머지 자리는 모두 수식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자리가 부사의 역할로 쓰인 언제,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where도 마찬가지로 의문 부사인데요. 어디에, 어디로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수식어 자리에 쓰이는 부사는요. 대부분 해석이 로 혹은 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 Where is the restroom? 이라고 해서 restroom은 우리가 화장실을 가리키죠. 그래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해서 is는 여기서 있다 라는 자동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가장 먼저 써주고 동사, 그 다음에 주어의 형태로 써주는.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의 자리가 바뀐 요 형태는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Where do you live? 이라는 문장 또한 live라는 동사는 살다라는 뜻으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죠. 자, 하지만 수식어, 장소에 의미를 더해주는 의문사 where를 씀으로써 그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live? 이라고 하면 의문사를 가장 먼저 써주고 우리가 어디에 사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오늘의 마지막 의문사 why도 왜, 어째서 라는 뜻을 가진 의문부사인데요. 자, Why are they important? 이라는 뜻의 문장이 why라는 의문사를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다 라는 동사 그리고 여러 명에 해당되는 그것들이라는 주어 그들이라는 표현도 되고 그것들이라는 어떤 사물, 사람이 아닌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 따른 보어 자리로 우리가 중요한이라는 importan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건 니은 받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형용사에 해당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Why are they important? 그것들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문장은요. They are important 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죠. 그것들은 중요하다. 하지만 질문으로 바뀌었고 Are they important? 그것들이 중요한가요? 라는 문장인데 여기에 추가로 이유를 묻는 왜 라는 부사 why를 넣을 수 있다는 점. 옆에도 보시면 Why does it matter? 이라고 해서 해석이 어때요? 동일하죠. 주어가 하나이냐
여러 개이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의미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matter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비동사의 보어 자리로 쓰인 형용사가 아니라 이 자체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의미를 보존하고, 그리고 앞에는 대신 쓰는 do를 사용해서 does를 썼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은 es 표현으로 does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why does it matter 하면은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는 why are they important 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의문문의 구조와 의문사들까지. 사실 의문사에 how라는 의문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의문사는 다음 시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의문사와 의문문 형태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